이태리 타올이 이태리에 있을까요? 이태리 타올은 한국의 독특한 목욕탕 문화에서 발명한 고유 제품으로 단지 원단을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엔 이탈리 타올뿐만 아니라 목욕탕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탈리아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게으르다는 것과 조상 덕분에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인들은 게으르다. 이것이 정말 맞는 말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탈리아에서 아침 일찍 시내 버스를 탄다면 이것이 편견임을 알게 됩니다. 이탈리아인들은 생각보다 이른 아침부터 활발히 움직입니다. 이탈리아를 비롯 지중해 지역 나라에는 시에스타라고 해서 오후에 2~3시간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엔 철저히 지켜져 매일 쉬는 것처럼 보였지요. 이탈리아 행정은 유럽에서 3대 악 중 하나로 유명한데요. 관공서는 물론 모든 일들이 피아노 천천히 진행됩니다. 하루면 끝낼 일을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1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것을 나쁘게 보면 게으른 것이고 좋게 보면 여유만만입니다. 빠르다고 만사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급하면 탈도 나고 문제도 생기니까요. 이탈리아인들은 조상 덕분에 먹고 산다? 이 말 또한 맞는 말일까요? 이탈리아엔 자국 인구수보다 많은 연 6,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옵니다. 이에 관련된 산업만 320여 종이 넘습니다. 관광 수입 또한 대단하지요. 그렇다고 이탈리아가 관광 산업만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는 아닙니다. 관광 산업은 이탈리아 GDP의 13%에 불과합니다. 스페인과 그리스는 관광 산업 GDP가 이탈리아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탈리아가 G7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탈리아 제조업이 세계 7위라고 하면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이탈리아는 물리, 화학, 생리, 의학 부분에 20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의 기초과학 부분은 세계적으로 강세이지요. 세계적인 명품인 악기, 패션, 가구 산업뿐만 아니라 기계, 화학, 자동차, 항공, 금속 부분도 세계적 수준입니다. 오늘은 이런 이탈리아를 이끌고 있는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탈리아에서는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 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립학교인 경우 일반인들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비싸지만 대부분은 90%에 달하는 국공립학교를 다닙니다. 이탈리아는 학제가 초등학교 5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5년으로 고등학교 2년까지 학비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3년부터 대학교까지는 학비가 있지만 가정의 수입 여부에 따라 여러 차등을 두기 때문에 수입이 적은 가족은 거의 무료로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엔 공부 기회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두 번째, 논술, 구술.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대부분 시험은 논술, 구술 시험입니다. 선생님의 구두 질문에 답하려면 철저한 복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충 준비해서는 제대로 답할 수 없지요. 논술, 구술 시험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고 경쟁심보다 성취감을 고취시켜줍니다. 세 번째, 유급제도. 이탈리아엔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초등학교에서조차 보차또 유급이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엄격해지고 퍼센트가 높아집니다. 평균 낙제율은 20%에 달합니다. 고등학교에서 2번 유급당하는 일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학년이 지났다고 상급생이 되지 않습니다. 학년에 맞는 기초 실력이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유급 처리됩니다. 네 번째, 학원이 없다. 학교는 고학년이 될수록 일찍 끝납니다. 초등학교는 오후 4시경 끝나는데 오후 시간은 위탁교육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대부분 오후 2시 안에 수업을 마칩니다. 이후 시간은 거의 자율학습 시간입니다. 일정한 과제가 주어지지만 그것을 마치면 자신의 관심사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많지만 공부를 하고 안 하고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오후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엔 학원이 없습니다. 물론 예술, 스포츠 관련 학원은 있지만 단지 취미 활동에 가깝습니다. 굳이 학원이 있다면 영어 학원 정도인데요. 이마저 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탈리아에서 과외 등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엔 평가 점수는 있지만 등수나 등급은 없습니다. 상대 비교보다 절대 비교를 합니다. 또한 내신 성적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한편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굳이 대학을 보내려 하지 않는데 이는 직업이 귀천이 없는 사회적 의식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부모들은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가졌냐 하는 것보다 하는 일을 얼마나 잘 해내느냐를 자랑합니다. 다섯 번째, 이탈리아엔 여러 개의 특목고가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반교육, 직업교육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교육은 인문계, 자연계, 외국어, 사범계, 예술계, 직업교육은 회계, 관광, 간호, 해양, 항공, 농업 등 다양한 분야로 나뉩니다. 이것을 졸업하면 전문인 자격이 주어져 굳이 대학을 가지 않아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는 마뚜리따란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졸업이 되는데 논술과 구술이 병행됩니다. 최종 평점은 마뚜리따 성적과 학교 내신 성적을 합쳐 주어집니다. 여섯 번째, 대학 과정은 학부 3년, 석사 2년, 박사 3년인데 인류 대학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대학의 입학은 개방되어 있습니다. 어느 고등학교를 졸업했건 아무 관계없이 전국 아무 대학 어느 과든 입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공부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은 50%가 되지만 정규 4년 과정을 제때 졸업하는 자들은 많지 않고 평균 7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대학 졸업이 어렵지요. 이로 입학자가 많아도 결국에 졸업자는 정원수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탈리아에도 재수생이 있다. 이것은 극히 드문 일로 유명 교수나 특정 대학, 특정 학과 등 지원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는 경우 별도로 입학시험을 치르기 때문입니다. 대학 학비 역시 가정 수입 여부에 따라 15단계로 차등을 두어 수입이 낮은 가정의 자녀는 거의 수업료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대학에 들어오는 자는 공부를 하고자 하는 자들이고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탈리아 학생들은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밤샘 공부를 경험합니다. 종합적으로 이탈리아 교육은 전반적으로 기초학문에 치중하며 특출한 인재 양성에 있지 않고 적재적소 맞춤형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전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지만 세계적인 전문 권위자들은 의외로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볼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세상엔 고학력자가 찾을 직업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자가 일반 일을 하는 것은 의욕 상실과 능률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지식이 사장되지요. 이는 최대 비용으로 최소 효과를 가져오는 비효율적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과를 빵처럼 그려놓은 학생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주제와 다른 얼토당토하는 글을 쓴 학생에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탈리아에서는 빵점도 100점도 없습니다. 사과를 빵처럼 그렸다고 해도 주제 외에 동떨어진 대답을 했다고 해도 그 이유와 동기를 들어주고 틀렸다 하기보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평가해 줍니다. 이 일을 소위 창의적 교육이라고 하지요. 이탈리아는 미스터리한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경제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지금까지 끄떡없이 지탱해오고 있고 피사의 사탑은 곧 쓰러진다 하면서 1000년을 견디어 왔습니다. 낮은 교육 수준의 이탈리아가 20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 이 또한 하나의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